너희들 다 서울대 갈 수 있었잖아. 여기서 억압받고 너희들 위에 있는 그 무능력한 선배들이나 가난한 그래서 육사 왔잖아. 그거 한번 이번에 싹 쓸어버리자. 와, 그렇습니까? 요새 이게 유행입니다. 50 유니버스. 자, 이게 뭐냐면 12.6 사건,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 끔찍한 사건을 다룬 영화는 많아요. 남산의 부장들부터 해서 그때 그 사람들부터 해서 박정희 시대를 다루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5.18 이후를 다루는 사건도 많아요. 택시 운전사부터 해가지고 화려한 휴가나 뭐 이게 많아요. 그 다음에 1987까지 쫙 연결되는 이 중간에 뭐가 빠졌냐. 5.18은 있는데 12.6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지? 서울의 법이 딱 들어갔어요. 무슨 동기로 5.18까지 갔지? 이 이후에 공백길 누가 여기서 차지하지? 이게 논리적으로 서울의 법이라는 영화가 논리에 꽉 들어맞는 블럭을 딱 맞춘 거죠. 이게 완성도가 됐습니다. 실패하면 아니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도 12월 12일에 있었던 24시간 동안 있었던 반란 사건에 관련된 얘기예요. 대통령 합수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전두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자기 상관이었던 정승화라고 하는 사람을 참모총장을 연행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부터 명령이 있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근데 이 승인 없이 체포를 한 거죠. 체포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 있었던 무력에 관련된 갈등을 그린 영화고, 이 기록이 실제로 역사적 재판 결과도 나왔는데 12월 12일 날 그 정승화 장관을 체포를 하는데 승인은 언제 났냐? 최규하 대통령의 기록에 따르면 1979년 12월 12일이 아니라 13일 오전 5시 몇 분에 나와요. 그분이 일부러 기록을 해놔요. 서명에. 그래서 그 사건이 반란으로 규정된 거예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행한 사건, 이건 반란 사건이 된 건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었나요? 명분이 뭐였냐면 11.6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잖아요. 영화에서는 정승화라고 하는 참모총장, 그러니까 전두광의 위에 있어 이 사람이 전두광이 하려고 하는 몇 가지 시도들을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걸로 나와서 이분에 대한 사감이 생겨서 회의도 시도했다가 이게 잘 안 먹히니까 결국은 무력으로 이분을 연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보수 유튜버들이 주로 이 영화가 역사 왜곡이다고 까는 대목이에요. 이 서울의 보물 왜곡이라고 언급하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정승화의 연행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승화 참모총장, 당시에 참모총장이 12.6 사건에 안가에 있었는데 총알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당시에 안기부장, 그렇게 총알을 많이 하고 그때 난사가 있었던 사건인데 이거를 못 들었다고? 그때 이미 시해 사건의 공범자급으로 체포를 당했어야 됐다. 전두환이 기본적으로 이 정승화라는 장관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거는 정당하다는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 유튜버가 공통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요게 서울의 보험이 왜곡됐다는 주장의 핵심이에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건 재미없어요. 아까 그 갈등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팩트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50대들은 재미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030이 재밌어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갈등의 포인트예요. 이게 영화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악인의 캐릭터가 중요해요. 악인의 캐릭터로 나온 사람이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면 이게 장난이 재밌습니다. 악인이 전형적인 악인이 돼버리면 대부분 다 망작이 돼요. 악인의 저 동기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육사 나오는 애들의 약간 신라시대를 보면 육두품 같은 개념 있잖아요. 내가 집안이 괜찮았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은 애들인데 그걸 자극해요, 전두광이. 너희들 다 서울대 갈 수 있었잖아. 여기서 억압받고 너희들 위에 있는 그 무능력한 선배들이나 그래서 육사 왔잖아. 그거 한번 이번에 싹 쓸어버리자.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확 결의를 다지죠. 불 끄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몰입감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거기서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런 동기들을 모아서 그 자기 집단을 세력화해서 거사를 실행하는 걸로 나와요. 아마 영화적 상상력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넣었죠. 그거랑 그다음에 이태신 장군이라고 하는 정우성 배우의 지키려고 하는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 이거랑 부딪힙니다. 그 장면이 갈등이 부딪히면서 몰입감이 최고조로 가는데 영화 전개가 어떻게 가냐냐, 행주대교를 사수해야 되는데 이게 몇 공수여단이 넘어왔다가 백업하고 이 긴장감이 장난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다리 위에서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몰입감이 장난 아니죠.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다 아는 건데 유튜브 해야 되니까 보잖아요. 다 자려고 준비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화나가지고 몰입감 장난 아닙니다.
속도도 빠르고 텐션도 빠르고. 있고 2030이 좋아할 만한 영화의 문법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얼마나 이 영화가 지금 화제인가요? 올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천만 영화가 딱 하나 있어요. 범죄도시 3. 그게 이제 여름 지나면서 딱 등장하고 1060몇만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통계 보면 놀랍습니다. 첫 주에 1060만 중에 550만이 들었어요. 첫 주에 다 들어갔어요. 거의 반 이상 들어갔고, 그 다음 주에 그 반이 조금 못 미치는 190만, 그 다음 주에 100만, 그 다음 주에 70만, 50만, 20만, 8만, 2만 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반반 들었죠. 이 영화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첫 주에 220만, 230만 정도 들었는데 두 번째 주가 첫 번째 주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270만. 세 번째 주부터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230만. 지금 이거 녹화하는 기준일이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한 770만 명 정도인데 주말에 한 5, 60만 되거든요. 이 스코어로 가면 12월 말까지 1000만이 가까워요. 이게 놀랍습니다. 아주. 왜 이렇게 되느냐? 2030들 때문에. 2030들은 영화를 보고 감동이 있으면 SNS 막 올리잖아요. 50대들은 그런 거 없어. 진짜 와 재밌더라 끝. 이게 아주 독특한 챌린지가 있어요. 그 고구마스러움에 답답하거든요. 야, 저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여기 신박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요새 이제 여기 시계에 막 나오니까 이거를 찍어서 SNS로 인증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20대 30대가 그러고 인증하면서 도대체 무슨 영화니까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CGV의 통계를 내보니까 12월 둘째 주 통계인데 20대 30대가 56% 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딱 44년 전이에요. 40대도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어디서 듣기만 한 거예요. 그놈들이 다 함께 작당을 해서 총장님을 납치했다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 2030, 40, 80%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방송에 보니까 뭐 노인이 대신 어르신들 데리고 봤다. 그거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2030, 40은 이거를 진짜 영화적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연결된 역사적 사건이었으니까 재미에다가 의미가 붙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만까지 지금 향하고 있는지. 감정 코드랑도 좀 관련된데 답답함이나 화 같은 거 느끼잖아요. 분노나 화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거 표출할 대상을 찾아요. 이게 이 부정적 감정의 독특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분노나 화라는 감정은 공격성을 유발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누굴 막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묻지마 뭐 범죄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자기한테 향하면 자해하거나 생을 마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공격성이 드러나면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중문화예술은 어떤 작품을 선택하느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감정 측정을 하는데 2015년도에 이전엔 잘 튀지 않던 감정이 팍 튄 게 있어요. 화난다 했어요. 그때 어떤 영화가 천만을 찍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테랑, 그다음에 내부자들, 정치 사회적인 문제. 이게 감독판하고 그 일반판하고 합하면 1000만 정도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암살. 정치 사회 역사물이 그 당시 감정, 부정적 감정과 붙으면 이게 확 흥행합니다. 그 공식에 서울의 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는 거죠. 뭔가에. 뭔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저는. 네, 모릅니다. 네. 지금 2030의 문화 코드로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유행입니다. 50 유니버스. 자, 이게 뭐냐면 12.6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을 다룬 영화는 많아요. 남사회 부장들부터 해서 그때 그 사람들부터 해서 박정희 시대를 다루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5.18 이후를 다룬 사건도 많아요. 택시 운전사부터 해가지고 화려한 휴가나 뭐 이게 많아요. 그 중간에 뭐가 빠졌냐? 5.18은 있는데 12.6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지? 이게 서울의 봄이 딱 들어갔어요. 무슨 동기로 5.18까지 갔지? 이 이후에 공백길 누가 여기서 차지하지? 이게 논리적으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논리에 꽉 들어맞는 블럭을 딱 맞춘 거죠. 완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도 있는 논리적 귀걸로 사람들이 전체 현대사를 소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역사물을 다루는, 현대사를 다루는 쪽에서는 반대 진영에서 약간 보수우파 쪽에서는 반대하는 역사적 안도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상당히 다른 관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탄탄한. 되게 힘들어졌어요. 논리적으로 반격하기가. 그래서 이 역사물 전체의 12.12를 다루는 서울의 봄이 굉장한 완결성 현대 역사예요.